태욱 회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38기 홍보대사 홍태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태욱 회원님 90일 최종 측정 잘 마무리하셨나요? 네, 잘했어요. 최종 몇 퍼센트로 성공하셨어요? 체지방 12점 몇 프로 빠졌어요. 6%인가? 12점 몇 12점. 프로요? 네, 본사에서 여러 번 측정했겠는데요? 3번 측정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 11% 이상이 되면은 기계 오류인지 아니면 좀 꼼수를 썼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려고 여러 번 측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2.9%면 굉장히 많이 감량하신 거예요. 이 스토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태욱 회원님의 빼독 스토리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수치 변화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체중이 6.2kg이 감량이 되셨어요. 원래 50kg대에서 40kg대로 내려가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그리고 체지방률 말씀하신 대로 12.9% 감량이 되셨고요. 근육량은 1.6kg이 늘어났어요. 보통 운동으로 다이어트 하시거나 식단만 무리하게 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근육량이 는다라고 하는 거는 500g 느는 것도 참 어려운 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1.6kg이나 늘어나셨고요. 내장 지방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8레벨에서 3레벨로 줄었는데요. 이건 보지 않아도 배가 거의 납작해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자, 우리 태옥 회원님이 비포 사진이 어땠는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 모두 빼독을 시작하기 전에 앞, 뒤, 옆으로 비포 사진을 촬영하죠. 태욱 사장님 이 사진 찍고 사진 볼 때 태욱 회원님 이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받아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냥 웃음만 나왔어요. 내가 저랬는데 하고. 맞죠, 맞죠. 보통 비포 사진을 찍고 나면은 너무 꼴도 보기 싫다고 하시는 반응이 정말 많아요. 내 몸 이런 줄 몰랐다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최종 측정도 하셨고 홍보대사로 발탁되시면서 바디 프로필 촬영도 하셨습니다. 빼독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회원분들께 소개해 주시겠어요? 음, 여자라면 가장 이뻐 보이고 싶을 때가 결혼했을 때 아무래도 예쁜 드레스 입고 싶잖아요. 네. 그때 온갖 다이어트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빼독을 알게 돼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하필 딱 결혼을 앞두고 웬일이에요. 빼독을 알게 됐어요. 예, 너무 좋은 기회였네요. 그쵸? 너무 행복했죠. 음. 해독하면서 얻으신 긍정적인 결과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셨어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 빼독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뭐 건강이 안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의 주 목적은 다이어트였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더 그냥 기뻤던 건 12시간 간격으로 약을 체크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전 핸드폰 알람을 안 맞춰 놨어요. 그냥 어, 12시 간격으로 온리 빼독, 빼독, 빼독만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 체크하면 한 3-4 번만 시간 안 지켰고 계속 8시 간격 12시간 간격 지켜서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았던 건 내 시간이 더 뭔가 더 여유로워졌고 몸이 더 가벼운 것도 많고 가볍게 잠들고 가볍게 일어나고 생활 패턴이 너무 180도 바뀌었어요. 어. 아니, 알람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딱 시간을 보면 피컨을 먹을 때가 됐어. 이거는 그만큼 빼독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규칙적으로 하루가 보내지게 되었고, 또 90일을 보내시면서 혹시 운동도 같이 하셨나요? 네. 운동도 같이 했어요. 운동. 어떤 운동 하셨는지 말씀해 그 주세요.
트럼폴린 점프 운동이 있거든요. 네. 그게 제가 좀 사놓은 지 좀 됐는데 하다가 이제 옷걸이용으로 걸어 놨다가 다시 이제 해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걸 하면서 뭐 아령 운동이나 스쿼드나 뭐 윗몸 일으키기 되게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집에 점핑 그 트램플린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점핑 기구가? 네. 아 그걸 빨래 거리로 사용을 하시다가 빼독을 하면서 그것도 하고 아령도 하고 스쿼트도 하면서 90 일을 보내셨군요. 어쩐지 운동이 없이 10% 이상 빠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애프터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기분이나 컨디션의 변화는 어떠세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밝은 아이인데 더 네. 많이 밝아졌다고 하고 항상 기분도 그냥 되게 좋았어요. 뭐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그런 게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예. 밝은 분인데 더 밝아지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회원님들도 계시고 빼독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 전체 미팅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제가 여기에도 썼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필요한 건 의식주가 꼭 필요한데 빼독은 진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간절히 들어요. 음. 이거는 정말 제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계속 입만 열면 요즘에 빼독빼독하거든요. 그냥 건강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라는 거, 더 젊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빼독은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여기 이제 줌 미팅 처음에 왔을 때 저 위에 37기 어떤 홍보대사님이 그랬어요. 그 진짜 똥오줌도 다 체크해 준다고 우리 님과 스석님이 진짜 가족들도 챙겨주지 않는 똥오줌을 다 체크해 준다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님, 스석님 말씀 듣고 열심히 하면 아마 저보다도 더 레벨이 많이 올라가서 성공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37기 홍보대사님께서 이렇게 가족도 체크해 주지 않은 똥오줌까지 나의 몸을 사랑해 주는 컨설턴트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태옥 회원님 앞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젊은 몸을 가지게 되실 거거든요. 더 예쁜 모습으로 다음에 우리 워킹쇼 스테이지에 같이 쓰게 될 거거든요. 그때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9기의 첫 홍보대사 스피치를 아주 밝고 상큼하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메인 강의 시간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먹거리 현황과 그리고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잘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알려주실 강민용 총괄수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수석님 나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자, 우리 헬스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거를 먹어야 되지? 이것저것 먹지 말라는데 그러면은 뭘 먹고 살지? 이런 또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겠구나. 어떤 거는 조금 조심해서 내가 이제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히포크라테스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우리가 먹는 것은 곧 우리의 자신이 된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자가 면역 질환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폐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치매 노인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혈압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이렇죠. 우리가 먹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까요? 자, 우리가 또 의사들은요.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 면허증을 따서 일반의가 되든지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 전문의 시험을 봐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죠. 두 분 다 이제 병원을 차릴 수가 있는데 기초의학은 누구나 배우는 거예요. 전문의든 일반이든. 그 중에 잠깐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방의학입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신경외과나 뭐 피부과나 비뇨기과나 뭐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분과를 선택해서 내가 내과를 선택했으면 신장내과의 전문의가 되겠다. 종양내과의 전문의가 되겠다.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의사들은 양약을 처방해주고 또 어떤 수술을 통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죠. 그런데 내가 안 좋은 식단과 안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나의 운동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가 되고 비만이 생기게 되고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내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식단을 개선하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되찾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또 먹게 되고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고 또 당뇨약을 먹게 되고 신장약을 먹게 되고 점점 약만 늘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건강이 악화되고 어떻게 하면 진짜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를 요즘은 안 먹죠. 미국에서 공장형으로 이렇게 키웁니다, 소들을. 그리고 어떤 걸 주나요? 옥수수로 만든 사료를 줍니다. 이 사료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목초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16시간을 가도 끝이 없는 이 옥수수를 가지고 옥수수 밭에 옥수수를 가지고 뭐를 만들까 하다가 곡물을 만들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소고기를 등급하게 되는데 지방량이 얼마나 되냐를 물어봤더니 소비자들한테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1 플러스 2 플러스 고기들이요. 그런데 지방의 함량을 키워서 빨리 내보내야 돼. 항생제를 줘야 되고요. 병이 걸리니까. 성장 촉진제를 줘서 빨리 키워서 빨리 출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소들한테 항생제하고 성장 촉진제를 주고 우유를 짜서 그걸 또 먹죠. 그걸로 또 분유를 만들죠. 우리 엄마들이 모유 수유할 때 약 먹나요? 항생제 먹나요? 감기약 먹나요? 안 먹잖아요. 그런데 소들한테 그걸 주고 그 우유를 짜서 우리 아이들한테 먹입니다. 그러면 칼슘을 배출시키고 그러니까 성장이 더디겠죠. 그리고 철분 결핍이 일어나서 뇌 성장이 잘 안 돼요. 우유 많이 먹이고 분유 많이 먹였던 아이들이 성장 촉진제로 인해서 겉으로는 좀 커 보이는데 뇌 기능은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진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유의 역습, 우유의 독. 오래 살고 싶으면 우유 절대로 먹지 마라. 우유가 얼마나 안 좋길래 이렇게 책을 몇 권씩 나오겠습니까? GMO, 성장촉진제, GMO로 만든 곡식을 먹이죠. 그리고 성장촉진제를 주죠. 항생제를 주죠. 내가 건강하고자 내가 근육량을 늘리고 조금 건강식을 먹겠다고 해서 닭가슴살을 먹고 계란살만 먹고 소도 안심으로 해서 좀 먹고 우유도 좀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몸을 망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제가 호주에 있을 때요. 호주에는 법이 있어요. 그 소를 키우려면 이 소가 뜯어먹을 그 풀이 있는 만큼의 그 땅이 있어야 돼요. 한 마리 키우려면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어야 된다면 10마리 키우려면 1000평이 있어야 되고 100마리 키우려면 10,000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 호주산들이 많이 들어오죠. 다 이렇게 목초육을 먹은 소인 줄 알았어요. 호주에서는 다 목초육만 먹은 소를 팔거든요.
그런데 곡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블링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용이 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트에서 파는 호주산 고기,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서 호주산 고기만 파는 그 정육점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다 곡물을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 목초육을 달라 그랬더니 그거는 자연드림이나 따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알아보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초육을 먹은 뭐 뉴질랜드 거, 호주 거 이런 것들을 사서 이렇게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유도 이렇게 방목한 그런 우유들, 그리고 계란도 동물복지, 유기농 이런 것들을 자연 방사해서 이렇게 키운 것들 좀 비싸죠. 다른 것들보다. 그래도 좀 안전한 걸 먹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물들이 먹고 자라는 이 곡물들이 GMO,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거, 옥수수나 우리가 동물들만 먹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GMO를 가지고 유전자를 조작한 콩이나 그 감자나 이런 것들을 쥐한테 먹이는 실험을 했었는데 그 쥐가 한 2달 정도를 먹었더니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뇌가 수축이 되고 주요 장기가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암이 걸리게 되고 치매가 걸리게 되고 면역이 깨지게 되고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사람은 크니까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GMO로 인한 부작용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연구를 했던 그 박사는 그 연구소에서 잘렸고요. 유럽에서 이 박사가 한 거를 그대로 실험 재현을 했는데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유럽에서는요, 미국에서 나오는 GMO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콩, 뭐 두부, 과일, 채소, 밀가루, 빵, 식용유, 옥수수, 간장, 마트에서 파는 거의 대부분이 과자들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대부분이요 다 GMO예요. 내가 GMO가 아닌 거를 찾아서 먹으려면요 일부러 논 GMO를 찾아서 내가 인터넷 주문해서 사든가 아니면은 한살림이나 자연드림이나 생협이나 이런 데 가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환경 호르몬. 이 환경 호르몬은요, 여성 호르몬하고 분자 구조가 비슷합니다. 우리 몸이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뜨거운 거를 플라스틱에 가열하거나 아니 플라스틱에 넣거나 뜨거운 것들을 일회용 봉지에 넣으면은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들이 막 나오는 거를 몰랐어요. 지금도 뭐 배달 음식들 많이 드시겠지만 배달 음식을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그냥 뜨거운 걸 넣어서 오잖아요. 환경 호르몬 다 먹는 거예요. 떡볶이 같은 거 그냥 일회용 봉지에다가 담아 오잖아요. 다 환경 호르몬 먹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요, 뭐가 문제냐? 이 쥐한테 또 실험을 했죠. 프탈레이트를 옥수수 기름에다가 넣어서 딱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전부 다 조기 폐경이 오고 그 정자가 이상하고 난임이 되고 불임이 되고 뭐 자가면역질환, ADHD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세대, 3세대, 4세대 다 깨끗한 환경에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유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은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내가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먹고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자식들, 지금도 2명 중에 1명이 아토피 건성 천식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는데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그 수치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출되나? 그래서 내가 이런 지방들을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안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죠. 지방이 많은 여성들은 자궁에 거의 다 지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환경 호르몬이 많아지면 생리도 더 빨리 시작하게 되고 조기 폐경이 되게 되고 성조숙증이 일어나게 되고
남성들은 이런 정자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방사능. 자, 체르노빌에서 방사능이 터졌을 때 그 주변에 소아 갑상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늘었는데 그 소아 갑상선 아이들한테 방사능 채취했더니 정말 극소수였어요. 정말 미량의 방사능이었다는 거예요. 방사능에 입자가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한 달 동안을 우리 몸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세포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변이를 시키고. 그러니까 방사능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후쿠시마는 체르노빌보다 더 많은 양이 흘러나갔다는 보고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을 검사 안 하고 아니면은 속이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자동차나 아니면 일본 그 화장품, 분유, 어, 여러 곳에서 또 생선 이런 것들 속이고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뉴스에도. 어, 그래서 이런 방사능 같은 것도 방사능 체크 기준이 방사능 체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내가 사고 있는 곳에서 방사능 수치가 그 기준치가 얼마로 하고 있는지 사실은 방사능은 기준치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소량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치가 천차만별이에요. 생협, 자연드림, 한살림 이런 데서 가서 기준치 보잖아요. 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도 조금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사 먹어라. 식품 첨가제를 만든 이 그 박사는요, 연구소에서 일하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만든 식품 첨가제로 만든 음료수와 과자나 이런 것들을요, 자기 아들이 아토피가 있는데 먹는 걸 보고요, 기겁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그만두고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음료수도 만들고 라면 스프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줬더니 사람들이 못 먹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도 마트에서 사 먹던 그 음료수를요, 바로 만드는 과정을 보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과자를 먹을 바에는 담배를 주라. 배도 안 부른데 모든 식품 첨가제 이런 거 종합 선물 세트인 거예요. 이게. 제 고객 중에요. 뉴스킨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뉴스킨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고 저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계속해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요. 처음에 뭐 약산성도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좋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유산균도 먹이고 뭐 점검할지도 먹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쓰면서 뭔가 추가를 하고 셀트렉스도 추가하고 막 이랬는데도 또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제가 또 상담을 하러 갔는데 이 엄마가 아이가 계속 이렇게 떼쓰고 막 할 때마다 과자를 계속 주는 거예요. 어, 아무리 약산성을 쓰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유산균을 먹어도요 들어오는 독을 막지 않으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 쌓이다 보니까 혈관은 막히죠. 아까 소나 아니면 우리 가축들이 그렇게 막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동맥경화가 오게 되고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고 20대, 30대들이 고지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 지방간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조금 살이 있다? 그러면은 지방간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지방간은 별로 크게 생각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 누구나 있는 거 아닌가? 한 50대 넘어서의 아저씨들을 만나면요. 양자 측정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지방간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푸아그라 아시나요? 거위의 간이잖아요. 그게. 이 푸아그라를 어떻게 만드냐? 근데 내가 나한테 그러고 있다니까요. 어. 장 점막,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거나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들은 장 점막에 쌓여요. 그게 황화수소라는 가스를 내보내면서 장 점막을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나면 이게 장 누수예요. 이 밑에는 혈관이나 림프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대장암이 위험한 거예요. 이런 데서 용종 같은 거, 염증 같은 게 생겼는데 그게 악성으로 변해서 암이 되잖아요. 바로 림프 타고 도는 거예요. 전 온몸으로. 혈관 타고 도는 겁니다.
장 점막이 다시 복구가 되려면 밀가루, 동물성 단백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장 점막을 망가뜨리는 맵고 짜고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안 먹으면서 유산균을 먹고 내가 이런 해독 기간이 거쳐져야지 내가 해독이 되는 거지. 우리 제품 아무리 먹고 있다 그래도 좋은 메타 먹고 PCC 먹어도 내가 계속해서 술 먹고 밀가루 먹고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계속 먹잖아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은 유산균이 살아갔는데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점착을 해서 증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거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야 이거 제품 안 먹어도 살 빠지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죠. 아까 전에 소에 내장 그렇게 지방이 쌓인 거 보셨죠? 우리 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바디 체크를 했는데 100이 넘었다. 그러면 방금처럼 내장에 지방이 있다 생각하면 되고 150, 200이 넘었다. 그러면 내장 안에도 지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거나 이런 점막들이 망가지게 되고 지방간, 감염병이 생기게 되고 환경 호르몬이나 이 호르몬 교란시키는 것들을 계속 먹으니까 호르몬이 망가지게 되죠. 몸 전체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망가지면서 그리고 당뇨가 오게 되고 이런 약들을 계속 먹게 되니까 또 신장이 망가지게 되고 신장약을 먹게 되고 결국은 신장 투석을 하게 되고 골다공증 약 먹으면 심장 약해지는 거 아시는가요? 나중에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펌프질을 못해서 힘이 없어서 심근경색으로 급성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혈관에 있는 그 혈액 안에 있는 1%의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부갑상선에서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뼈에서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뼈에 칼슘을 넣는 기능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뼈 코팅제예요. 더 안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 1%의 칼슘이 부족한 걸 어디서 채우겠어요?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능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모르고 혈압약을 계속 먹고 당뇨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지 않죠, 병원에선. 왜냐? 나의 정기구매 고객이 떨어져 나가니까.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돈을 버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의사들은 말해주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가공육을 하는 회사, 뭐 요구르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치킨이나 이런 업체들 있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업체들이 당뇨협회, 심혈관협회, 유방암협회 이런 데들에 다 돈을 주는 것들이 이런 건데요. 이런 게 또 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기업들과 축산업, 수산업 모든 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진실을 밝히고 이런 사람들 다큐를 찍고 이런 사람들 순식간에 없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다큐를 봤는데요. 이거 말고 그 수산물에 대해서 나온 그 봤는데 그거를 찍는데 본인이 목숨 걸고 한다고 그랬었어요. 자, 이 다큐는요. 더 게임 체인저스라는 건데 내가 하루만 육류에서 콩으로 바꾸는 거예요. 단백질을. 그렇게 해도 피가 달라집니다. 피에 쌓이는 기름이 달라져요. 이게.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챔피언에 가거나 금메달을 따거나 그 이상의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아니면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가 적용하는 게 비건식이에요. 채식으로 바꿉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육류를 먹었을 때보다 더 그 기능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금메달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채식으로 바꾼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더 게임 체인저스라는 거. 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망가진 점막들을 다시 복구시키고 우리 소화기를 해독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진짜로 혈관이 뚫어주고 내장 지방을 청소해주고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을 정상화시켜주면서 림프를 뚫어주고 건강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해독이에요. 그리고 나서 면역 기능을 올려주고 대사 기능을 올려주고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고 근육량을 올려서 그 몸을 세팅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는 회사들 많아요. 그냥 해독만 시키는 거, 빼는 것만 하는 거. 그건 너무 쉬워요. 근데 이 뒤에 게 어려워요. 이 뒤에 걸 안 하고 일주일에 나 3kg 빠졌어 거기서 했더니 나 한 달에 거기서 15kg 빠졌어 이런 얘기만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대사 기능이 망가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영양 밸런스가 깨지고 근육량이 빠져요. 그러면 아무리 빠졌어도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몸은 더 망가져 있으니까 신진대사가 깨져 있으니까 더 내려갔으니까 오히려 나는 더 살찌는 몸이 되는 거고 더 건강이 악화가 되겠죠. 우리 헬스클럽에서 이런 습관까지도 체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 달, 3개월 동안에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내가 이 헬스클럽이 끝나도 나의 습관은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예전처럼. 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같이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서 원래는 운동하는 습관과 이렇게 식습관 이런 것들을 처방해 주면서 진짜 건강해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현 의료 시스템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헬시 컨들처럼 아까 전처럼 똥오줌까지 그렇게 체크 못 해줘요. 먹는 거 식단 다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 많은 환자들을 그렇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 약 주고 보내는 게 가장 편하고 그게 돈이 되는 일이에요. 그 현 의료 시스템으로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파마넥스와 헬스클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뭐 도대체 뭘 해먹으라는 소리야? 그래서 저는 집에서 요리를 해요. 제가 아이들 요리도 제가 하고 그 와이프가 주방에서 들어가서 그 물을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좀 안전한 그런 요리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 또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했던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좀 공유해 볼게요. 저는요, 기름을 쓸 때 올리브유를 쓰는데 올리브유도 아까 전에 말했죠. 기름은 환경 호르몬을 다 흡수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올리브유 이런 거는 조금 저렴한 거겠죠. 왜냐? 올리브유에 환경 호르몬까지 같이 먹어야 되니까. 조금 좋은 것들은 유리병에 들어있겠죠. 어, 어, 좋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먹고 있고 올리브 오일을 쓰고 있고 소금은 우리 소금들이 또 바다가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미국 갔을 때 우리 유타주 갔었죠. 유타주에 있는 그 소금 강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소금, 유타에서 나오는 그 소금을 사서 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마토를 또 퓨레로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도 해주고 들깨가루나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을 시골에서 직접 농사를 아버지가 지으신 거를 또 갖다가 또 공수해서 먹고 있고 간장도 조금 GMO나 이런 것들이 아닌 걸로 거의 제가 요리하는 것들은 요 안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 화학 조미료나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바질 페스토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또 쓰고 있습니다. 육수는요, 우리가 사골 육수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말했죠. 뼈에 칼슘을 넣는 기능 그런 거는 없어요. 더 이상 안 나오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사골 육수를 쓴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건 없어요. 그냥 동맥경화만 더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고기 육수 대신에 렌틸 콩을 살짝 갈아갖고 그거를 끓여놓고 육수를 쓰는데 고기 육수만큼 담백합니다. 또 야채 육수를 쓸 때는 또 야채 육수를 쓰고 있고 토마토 소스, 가지, 구이, 가지를요 구워가지고 토마토에다가 양파, 식초, 올리고당 대신에 저걸 쓰면 좋죠. 마스코바도 이런 것들을 쓰고 발사믹 그레이즈는 뭐냐면 발사믹 식초를요 졸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졸여놓은 건데 이런 것들을 따로 구매해도 되고요. 내가 만들어서 써도 돼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구운 가지 위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아이들도 되게 잘 먹고. 그다음에 아보카도를 계란에다가 이렇게 너무 쉬워요. 그냥 계란 삶아갖고 계란 그 노른자에다가 토마토랑 양파랑 허브 같은 거 이거 마트에서 요즘 소량으로 좀 많이 팔아요. 허브 종류 되게 많죠. 뭐 애플민트도 괜찮고요. 로즈마리 이런 것들도 괜찮고 뭐 허브 조금 이렇게 넣고 향을 내서 그걸 버무려서 이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 아보카도는 슈퍼푸드잖아요. 굉장히 영양가가 많은 또 이런 간식 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쉐이크랑 같이 먹으면 자 요즘같이 이렇게 좀 더울 때는 밀가루 면 대신에 오이면을 가지고 오이 같은 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콩국수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거는 또 리틀 포레스트에서도 나왔었죠. 자, 계란을 계란말이를 동물성 단백질하고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먹는 거예요. 두부를 으깨 가지고 여러 가지 야채들을 넣고 같이 이렇게 계란말이를 해서 또 아이들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 진짜 잘 먹어요. 자, 가끔 떡볶이 먹고 싶을 때 있죠. 해독할 때. 그럴 때 떡은 제 것이에요. 이렇게 라이스 케이크라 해서 이렇게 막 으깨갖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칼로리는 굉장히 높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게 돼요. 그게 탄수화물을. 그래서 떡은 원래 제 것이기인데 떡은 조금만 넣고요. 거기다 곤약을 넣고 궁중떡볶이처럼 하는 거예요. 간장 소스를 해갖고 소고기 넣고 잠 넣고 뭐 양파, 호박, 새송이버섯 여러 가지 야채들을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가끔 떡볶이가 먹고 싶을 때 해 먹으면 좋습니다. 곤약 같은 거 칼로리는 적은데 조금 이렇게 포만감을 줄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아이들 피자 해줄 때 이걸 많이 해 먹어요. 고구마를요 쪄갖고 으깨서 밑에 깔아요. 그리고 토마토를 살짝 갈아서 거기다가 마스코바도 넣어서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요. 그거를 밑에 깔고 그 다음에 그 자연 드림께 그 치즈나 우유나 이런 거는 자연 드림께 좋더라고요. 방목한 이런 치즈. 그래서 그 치즈 가루를 살짝 뿌려놓고 그 위에다가 야채들 막 올려요. 파인애플도 올리고 방울토마토도 올리고 그 뭐 양송이 버섯이나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쭉 올려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서 오븐에 굽는 거예요. 오븐에 구우면 딱 떠먹잖아요. 피자 맛이에요. 피자 맛인데 조금은 건강한 피자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런 걸 해 먹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은 이런 게 먹고 싶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 생일 파티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치킨, 피자, 짜장면을 시켜줘요. 거기서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해서 보내요. 아보카도, 낫또를 가지고 낫또도 건강식에다가 또 아보카도 역시도 슈퍼푸드에다가 거기다 연어를 같이 해갖고 먹는 건데 연어 포케예요. 만드는 것도 간단해요. 연어를 그 쯔유나 연어 와사비에 넣고 이렇게 버무려 놓은 다음에 낫또를 들기름에 조금 휘적휘적 해놓고 현미밥 위에다가 현미나 귀리밥 위에다가 이런 것들 올려서 양파나 이거 올리고 그다음에 같이 먹으면 돼요. 비벼서 먹으면 돼요. 간단하죠. 이런 것들을 제가 밴드에 만들어 놨어요. 우리 컨셉님들이 밴드 주소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밴드 주소에서 내가 보고 해먹고 싶은 것들을 해 드시면 돼요. 오늘 컨셉님들은 밤 미팅에서
그 밴드 주소를 알려주시고 그 밴드에 초대를 해주시고 거기서 또 많은 요리를 해 드시게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의 컨디션은 나의 인성이다. 나의 건강과 나의 컨디션이요. 내가 진짜 그 전날 술을 많이 먹고 밤늦게까지 막 놀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날 때 너무 피곤하죠. 그렇게 피곤할 때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서요.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짜증이 나요. 어, 그게 나의 인성이 되고 또 그게 나의 성공을 가로막거나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또 인성이 되겠죠. 내가 건강해져야 내가 컨디션이 좋아져야 내가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건강해지고 날씬해져서 여러분들의 이런 인생의 애프터를 만드시는 그런 회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민영 수석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식욕에 불을 질러 주셨어요. 자, 2주차 지나서 저희가 일반식을 시작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빼동 레시피를 공지방에다가 네,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또 골라서 해서 드시는데 피자 같은 거는 아주 가끔만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자꾸 오늘 일탈하고 싶다고 자주 일탈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치팅에 대한 의미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탈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치팅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연식의 양을 늘리는 게 치팅인 거지 지금 하고 있는 자연식에서 벗어나서 제거식을 먹는 건 치팅이 아닙니다. 단어 사용을 우리 잘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운동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윤나라 수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운동 배워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먼저 기능적 스트레칭이죠. 영상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저희가 운동을 아직 플레이하기 전에요. 운동을 하기 전에 또는 한 후에도 괜찮고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운동이 됩니다. 이 운동은 전신에 있는 근육을 거의 모두 사용해서 몸을 풀 수 있는 동작이고요. 또 신체에 밸런스가 안 맞는 분들은 밸런스도 잡아주는 좌우 번갈아서 하기 때문에 좌우 밸런스를 바로 할 수 있어요. 내 몸의 상태를. 그래서 잘 안 나오는 동작은 그쪽으로 많이 굳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집중해서 해주시면 그쪽이 많이 풀리실 거예요. 한번 영상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겠습니다. 어깨뼈가 충돌하지 않는 각도로 올리는 겁니다. 이 Y 스쿼트는요, 등에 더 자극을 주면서 스쿼트 동작에도 집중이 되지만 상체에 있는 등을 고추 세워주고 또 Y 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 채팅창이 보이네요. 네, Y 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 없이 스쿼트가 가능한 동작입니다. 계속 틀어주세요. 너무 많이 끊지 않을게요. 자, 손바닥을 짚고 엉덩이를 올립니다. 자, 스톱. 네, 등이 항상 앞으로 말려 있던 것이 뒤로 제끼면서 이 동작 하실 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너무 무리해서 꺾지 마시고요. 자기가 편안한 각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배 앞쪽에 있는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허리 통증이 앞에 복부 때문에 생기는 분들은 이 허리 통증이 가실 거예요. 자, 계속 틀어볼게요. 자, 쭉 핍니다. 어깨를 눌러주죠. 자, 한 번 더. 자, 바로. 자, 스탑. 네, 여기서 발을 반대쪽 손으로 가져가면서요, 몸의 X선을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이 지금 이렇게 꼬여져 있는 상태가 얼마 없잖아요. 늘 앞에 바라보고 굽어져 있고. 그런데 서로 반대쪽으로 짜듯이 X선을 활용한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계속 볼게요.
특히 장요근 늘어나고 있죠. 자, 다시 눌러주면서 다리 앞으로 가져갑니다. 스톱. 자, 이 동작 할 때 다시 한 번만 올릴 때까지만 한 번만 다시 틀어주세요. 자, 여기서 스톱. 자, 이 상태 바닥을 짚은 손이랑 손을 올린 손이랑 수직이 되게끔 맞춰주시고 시선도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자, 얘를 할 때는요, 앞으로 나간 발 옆에 있는 손으로 할 때는 편하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이는 동작처럼 왼발이 앞에 나가 있는데 오른손으로 할 때는 굉장히 트위스트가 힘듭니다. 특히 이 동작을 열심히 해주실 때 흉추가동성이라고 하는, 저희가 머리 바로 밑에가 등뼈예요. 등뼈. 우리 감자탕 먹으러 가면 감자탕 뼈가 돼지 등뼈입니다. 등뼈. 그 등뼈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굳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 앞으로 기운 상태에서 굳어지게 되면 라운드 숄더가 되고 거북목이 되는 거예요. 그걸 펴낼 수 있는 동작입니다. 계속 볼게요. 네, 피존 동작. 자, 이렇게 보면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 있죠. 발을 앞으로 뻗어 놓고요. 기역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뒷다리는 쭉 뻗어 주시고 앞으로 숙이면서 배가 허벅지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쭉 내려가 주시면 전체적으로 뻗은 다리 쪽은 장요근이랑 다 펴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구부린 다리 쪽으로는 햄스트링이 최대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각 근막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이죠. 피존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옆으로 뻗고, 접었던 다리를 옆으로 뻗고 그대로 숙여주시는 거예요. 얘도 몸통 트위스트. 허벅지 바깥쪽이 늘어나겠죠. 허벅지의 외전근이라고 하는 외측 광근, 이 허벅지 바깥쪽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몸통이랑 트위스트 되면서 흉추도 쓰여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정 회원님. 네, 맞습니다. 요가 동작 다 비슷비슷해요. 신체 움직임은 다 거기서 응용이 되기 때문에. 자, 피존 자세입니다. 이거 섬유유연제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다 보면 다운이라고 잘못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자, 비둘기 동작. 자, 멈췄나요? 네, 이 동작도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동작은요, 뒤로, 나간 발 쪽을 피면서 뒷다리는 구부려주고, 이렇게 햄스트링은 최대한 늘려주시는 거예요. 햄스트링은 뒷다리거든요, 뒷다리. 그리고 종아리, 비복근까지 쭉 늘려줄 수 있는 이 동작 하실 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힘든 동작이 계속 따라하다 보면 유연해지고 어느 순간 더 숙여지는 나를 발견하실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고 가장 유연한 나를 만나는 시간. 자, 기능적 스트레칭. 보기만 해도 땡기죠. 자, 똑같이 반대쪽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복입니다. 영상은 이대로 반복입니다. 양쪽 반복이기 때문에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쭉 가서 그대로 똑같이 마지막까지 쭉 다리 펴고, 자, 마지막에, 네,
자, 쭉 뻗어주고 다운독 자세로 상체 쭉 늘려주고 하체도 쭉 늘려주고 이때 상하체가 다 당기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갔던 대로 다시 돌아와서 일어서면 끝입니다.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요거 잘 모르겠다. 상이 네. 유연성이 없으신 분들은 이미 강을 건넌 거냐고. 강을 건너냐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기회가 있어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하면 유연성도요. 하다 보면 늘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무릎 음, 안 좋으신 분들이 아까 음. 그 햄스트링 늘리는 자세 같은 거 할 때 네, 괜찮겠냐 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 이때는요, 무릎이 어느 정도로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푹신한 담요를 깔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무릎 꿇는 자세 자체가 안 되는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아예 앉지 마시고, 아까는 앉을 때 엉덩이와 뒤꿈치가 닿았잖아요, 저는. 건강한 상태니까. 그걸 펴주시면 됩니다. 거의 서서, 짧게 무릎 펴기, 뭐 이런 운동회 때 했던 거 있죠? 길게 다리 늘려주기, 뭐 이런 동작처럼 짧게 늘려주기 식으로 엉덩이를 떼시고 숙이시면 돼요. 음. 무리가 마지막으로 머리, 네네네. 마지막으로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스트레칭만 해도 근육통이 생기는데 네. 그래도 계속 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이런 분들은요, 조금 좀 무리해서 했을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스트레칭 동작을 하기 전에 살짝의 웜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한 5분, 많이도 아닙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뭐 제자리 높이 뛰기도 있고, 집에서라고 하면 제자리 높이 뛰기 또는 집에 자전거나 뭐 트레드밀, 러닝머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몸에 열을 좀 내주세요. 그러면 스트레칭 자체가 몸에 열이 생성이 되면요. 더 몸은 더 근육 세포는 더 잘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부상도 없고요. 네. 영상을 미리 공유해드려서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보셨고, 그런데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배워보시니까 더 다르실 것 같아요. 한 주간 더 연습하시고, 다음 주에는 어떤 운동 알려주실 거죠? 네,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교정 운동의 일환인 식스 모션이라고 하는 6가지 동작으로 몸을 내는 그런 교정 운동을 배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작들이 생소한 동작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뭐 스쿼트에서 연결되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재밌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네. 나중에 1, 2주가 지나서 내가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저는 진짜로 이 영상만 보고 제가 원포인트로 레슨만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상님. 네. 네, 이번 주에는 그 교정 운동 영상을 미리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 설명이 나오거든요. 설명을 보시고 따라 해보시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수성님께 티칭을 받으시면 아마 이번 기수의 기능적 스트레칭과 이 식스 모션만 터득하셔도 굉장히 많은 이득을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9시가 넘었고요. 밤 미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상입니다 이랬더니 뭔가 끝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끝 마칠 때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구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1씩 클럽 하면 누구누구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3.31씩 클럽 지난주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밤 미팅에서 뵐게요.